자, 그러면 이제부터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기본꼴은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요. 2차 함수 자체의 의미는 y는 fx에서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타내질 때 이 y는 fx를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걸 이제 기본꼴로 살펴볼 때 y는 x제곱 그래프의 성질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이 그래프의 성질 있죠? 이거를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2차 함수는 지금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요. 다음 장에서 조금씩 변형시킨 그래프의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성질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여러분이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이제 다음 장 계속해서 이 그래프 자체를 응용해서 조금씩 이동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텐데요. 사실 2차 함수가 검정고시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매년 매 회마다 등장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모든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그래프를 하나 주고요. 2차 함수 어떤 그런 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원점에 대하고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고 어느 축의 대칭이고 뭐 x값이 증가하며 y값이 감소한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서 그 사지선다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거나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는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과 성질을 유념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부터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원점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직선이에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있다는 거고요. y축의 대칭,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y축을 기준으로 딱 반으로 접었다 펴면 동일하다는 거죠. 남김없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겠죠. x 값이 점점 증가할수록 y 값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0,0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모든 y의 값은 0보다 커요. 꼭지점의 좌표만 0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이것과 서로 x축의 대칭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금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둥글게 생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그런 곡선을 보고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해요. 특별히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꼭지점은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y는 x제곱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꼭지점이 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수없이 많이 찍고 그걸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수 x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을 구해서 얻은 순서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3,9, 뭐 마이너스 1,1, 1,1 이런 점들을 각각 좌표에 이렇게 찍게 되면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간격을 좁게 해서 찍게 되고 그거보다 더 간격을 좁게 해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방금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꼴을 살펴보았는데요. 넘겨가면서 좀 더 변형시킨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아까는 y는 x제곱이었다면 이번에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는 변해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a의 절대값이 크면 더 급격하게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같은 1을 x자리에 넣더라도 자, y는 2x제곱이면 x가 1일 때 2가 돼요. 반면에 y는 2분의 1x제곱이면 x가 1일 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찍히는 점 자체가 더 굉장히 급격하게 찍히는 거예요. 1,2와 1,2분의 1 같은 1이지만 더 완만하게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가장 일반화된 모습인데요. 자, 먼저는 이걸 보기 전에 잠깐 중간 건너가는 단계로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보세요. y는 x제곱의 a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q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그래프의 형태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는데 이거 자체가 평행 이동 그대로 q만큼 올려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0,q, 0,q가 되고요. 꼭 축의 방정식은 사실 또 그대로입니다. x는 0 혹은 y축이라고도 부르는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조금 더 응용한 여기 보면 이제 입차함수의 a는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나옵니다. 아까는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q였잖아요. ax제곱 플러스 q 그래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x-p의 제곱이라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까는 q를 이동시킬 때는 여기 ax제곱 플러스 q였거든요. 그래서 q만큼 그러니까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플러스 q죠. 그런데 여기는 x-p인데 p만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x축의 방향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동시킨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2 제곱의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시킨 거라는 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떼주고 평행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p, 0이 됩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여기 보면 변해 있어요. x는 p, ax제곱의 그래프를 p만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p를 기점으로 합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이제 가장 일반화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별표를 쳐주세요. 이차함수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p, q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p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y는 x제곱의 그래프 가장 기본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a가 0보다 크고 0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 그리고 반면에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위로 볼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축의 방정식 이런 것들 혹은 위로 볼록하다라는 표현,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에 이런 유형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차 함수 가장 기본꼴 y는 ax제곱이 있고요.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상수 q가 붙게 되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게 되면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가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되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거, 어떤 식으로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 표현을 눈에 익혀주시고요. 자, 여기서 A와 P와 Q의 그래프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A의 부호는 아까 우리 살펴봤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다는 거. 그리고 P와 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y는 a 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죠?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꼭지점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자 보세요. 꼭지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지요. 그럼 p가 0보다 당연히 커야 될 거예요. 왜? 보세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축이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x는 p, 이 p가 양수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q도 당연히 양수여야 할 겁니다. 반면에 2사분면 위에 있으면 p는 0보다 작을 것이고요. q는 여전히 0보다 클 거예요. 반대로 3사분면 위에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p도 마이너스, q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반면에 또 x가 이제 4사분면이 있으면 p는 0보다 크고 q는 0보다 작고 이렇게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p와 q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넘어서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사실은 이게 가장 일반항의 모습인데요. 아까 a이고 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어떤 이차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거나 혹은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식이고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가장 무난하고 일반형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사실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명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이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a x-p제곱 플러스 q 표준형의 꼴로 고쳐주어야 해요. 이걸 고치는 작업은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생각해서 풀 수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수분해와 또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제곱근으로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처럼 여러분이 이 꼴을 제곱식 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도 마찬가지, 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의 좌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서 알아내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 사실 외워놓으면 빨라요. 계산하기가 이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은 점이 있지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요. y축과의 교점이라 하면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x가 0이겠죠. 그러면 0, x에 0 넣으면 당연히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0,c 이거는 여러분이 0,c다 0,c다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차 함수 이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이제 고쳐내서 이런 꼴로 고치는 작업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작업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걸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고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기 위해서 우선은 x제곱 앞에 개수를 떼주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모으고 지금 x제곱 플러스 2x까지가 원래 우리에게 존재하던 항이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여기 적혀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여기다 더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또 빼주었어요. 왜냐하면 임의로 더할 수 없으니까 더하고 똑같이 빼주어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남겨놓고 이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위의 식을 지금 우리가 완전 제곱식 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도 여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2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x의 좌표가 되고 2가 y의 좌표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2차 함수 y는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 y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여러분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는 0일 때의 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는요. x는 0일 때의 y의 값, 그러니까 x는 0일 때의 y의 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보면 여러분 이해가 바로 될 거고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를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아까처럼 2차 함수 그래프를 줘놓고 이제 실제 검정고시 유형에서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부호를 살펴보면 A의 부호는 우리가 사실 아까 봤고요. B의 부호는 자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축이 Y축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 A가 B와 같은 부호라고 볼 수 있어요. A, B는 0보다 크다. 그리고 Y축과 일치할 경우에는 B는 0과 같습니다. 또한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A와 B가 다른 부호로서 A, B는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이게 지금 축이 x는 이제 뭐 여기서는 1일 거예요. 그럼 축이 x축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x인 거 보이시나요? 지금 a는 0보다 크고요. 그러면 b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a, b는 서로 다른 부호여서 a, b는 0보다 작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완전제곱식 꼴의 형태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p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p가 그냥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이 b를 전개했을 때 b의 모양이 이렇게 b로 전개될 때 이것이 b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또 x축의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b가 0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a, b는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 한번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c의 부호는 자 y축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돼서 y축과의 교점이 이제 x축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서 y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 그러면 c는 0보다 클 거고요. x축과의 교점이 원점일 경우에는 c는 0일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c가 0보다 작다는 거. 이렇게 각각의 부호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약 4가지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이때에는 먼저 2차 함수의 식을 바로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좌표 P를 넣고 Q를 넣었는데 이제 A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A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계방 정식 x는 p와 또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때에는 이제 p를 넣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y는 a x-p 제곱 플러스 q로 넣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a와 q가 미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좌표를 넣어서 미지수도 두 개, 조건도 두 개. 그래서 각각 a와 q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번, 4번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에는 자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요. 미지수가 지금 a와 b, c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넣어서 상수의 값을 세 가지 모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 x축과의 두 교점 n,0과 n,0 그리고 다른 한 점의 좌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서 마치 인수분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여기 있는 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 이차 함수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영상 보기 전에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잘 적용되지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 관련해서 또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틀렸던 문제도 답지를 보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